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믿음 때문에 너무나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너무나 믿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 황제 시저. 시저는 그냥 우리가 역사 속의 시저보다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저의 여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시저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 손을 잡고 로마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바로 시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존심이 높았던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황제, 우리의 신과 같은 우리의 영웅 시저가 우리의 속국이었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집트의 왕위 계승권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로마를 계속 집중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저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이 모든 명언들이 시저에게서 나온 명언인데 가장 가슴 아팠던 명언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명언은 어떻게 탄생했느냐면은 시저가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독재가 심하고 로마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지만은 시저를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근위병들이 시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자병법에 가장 무서운 것이 소위비도, 앞으로 웃으면서 뒤로 칼을 겨누는 것.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찌른다 하면 방어를 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막거나. 그런데 앞으로 웃으면서 뒤로 칼을 겨누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비도. 두 번째는 차도살인입니다.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면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한다. 이의제의. 그런데 시저는 소위비도에 당했습니다. 어느 날 시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지만 시저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저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친구 브루투스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시저는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브루투스를 안았습니다. 안자 브루투스가 감춰두었던 칼을 꺼내서 시저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겨누어도 오직 한 사람, 너만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는데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때 썼던 그 병법이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소위비도, 앞으로 웃으면서 다가가서 뒤로 칼을 겨누는 것.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을 지켰던 오리 이원익 정승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믿고 신뢰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시민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지켜줄 단 한 사람, 브루투스가 시저를 살해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고 이론이 모든 것을 다 맞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었습니다. 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중요한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연설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호감을 보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표정을 어떻게? 자, 양 손바닥을 딱 펴보세요. 자, 얼굴 한번 문질러 봅니다. 문질러 보세요.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힙니다. 세 번째,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 다음 윗입술과 아랫입술 살짝 안으로 말아 넣어. 자, 해보세요. 요 정도 소리가 안 나면은 복식호흡이 안 되거나 폐에 문제가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혀로 치아 이 몸 전체를 닦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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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자, 요게 혀에서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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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중에 하나입니다. 혀가 길거나 짧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혀가 짧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혀가 짧은 사람이 우리 박철심 상임부의장님 혀가 짧아요. 한번 해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너무나 잘해서 내가 시켜본 거예요. 김숙희 상임부의장님 한번 해보세요. 혀가 조금 짧습니다. 요것만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발음이 정확해지고 말을 많이 하더라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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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보면 잘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진단해 주는 것이에요. 혀가 좀 짧군요. 요 발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얼굴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이에요. 노래할 때 내가 좀 노래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을 하면은 노래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중요예를 공부하면서 전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예 대학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달라 보여야만 한다. 품격이 있어 보여야 되고 말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행동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눈빛도 달라져야 하고 자세도 좋아야 한다. 그러면 중요예 대학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첫째,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성립할 때 언제 차 한잔 하시죠? 언제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 국산차를 맛있게 잘 다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 한번 모셔서 정말 좋은 차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차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이에 이렇게 차만 마시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제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처음 만나서 술 한잔 하자 해서 했을 때 그날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 관계라는 것은 한 번 맺어놓으면 그 관계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습합니다. 저번 시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넓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많다. 바꿨죠. 우리 나이쯤 돼서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한 번 만나면 오래 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정말 진실된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진실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예의 사람 인간관계 예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가슴 펴고, 자, 대화의 1, 2, 3 법칙.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한 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임없이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상대방을 말하라고 하면서 나는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거나 이러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끄덕여줘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어쩜 그렇게 옳은 말씀만 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저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만 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오늘 명쾌하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 소주를 마셔야 돼. 멋집니다. 끄덕여주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그분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이게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돈 안 들잖아요. 왜 돈 안 드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뭐 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사람을 쳐다보면은 저에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웃는 연습을 하고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그러면서 누가 말하면은 계속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웃으면서.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 응?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그것도 있지만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뭐예요? 칭찬하는 것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입이 몇 개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입이 몇 개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쉬운 말이니까 혹시 딴 게 있는가 해서 그러는데 입은 하나예요. 귀가 몇 개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 아이들 말로 있어 보이고 더 아이들 말로 뽀대 난다. 뽀대 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저번 주에 이런 말을 하니까 꽃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말을 제가 저번 주에 해줬어요. 그런데 누가 어제 저에게 그러더라고. 드라마를 보니까 이 대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누가 말을 할 때 정말 괜찮은 문장이 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응? 꽃에도 상처가 있고 풀에도 상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꽃에 난 상처, 풀잎에 난 상처, 그거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꽃도 아픕니다. 그 꽃에 칼로 벤 것인데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심장을 칼로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난 꽃이 더 향기롭다. 반전이잖아요. 반전.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은 박수를 치는 것이 진정한 충교의 대학의 원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전이에요.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정말 유명한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을 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만 장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병원 다 있는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부가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그 실버타운에 살고 있던 그분들하고 밖에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과 스트레스 다 받았던 분들과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니까 밖에 있던 분들의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가 뭐예요? 요 코로나균을 집어넣어서 몸과 싸워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잖아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도전정신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뤘을 때 그 성취감이 크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러나 상처난 꽃이 더 향기롭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탁 두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갖춰 나가면 역시 충교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역시 품격이 있구나,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멋있구나. 똑같은 노래를 했을 때 나훈아 버전, 조용필 버전, 남진 버전, 임영웅 버전 다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어요? 매력과 컬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진지해서 탈이에요. 유머가 잘한데, 유머가. 저도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 이분이 바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서독의 4대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재임 기간 때 같이 서독수상과 우리 대통령이 했어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바꿨느냐? 한강의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1970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이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이 1970년 12월 7일 날 비로소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듯이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살해했느냐? 많은 곳에서 죽였지만 아우슈비츠라는 폴란드 작은 도시,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 유태인을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학살했느냐? 총도 아깝고 칼도 아까우니까 그냥 전부 다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옷을 발가벗겨서 독가스로 다 살해했는데 2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때 숨져갔던 유태인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었던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묘에 빌리 브라이언트 수상이 그곳에 가서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새로운 경제 협력을 이루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일본 현직 수상이 오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곳 국립묘지에서 이름 없는 용사의 묘 앞에 쓰더니 바로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릎을 꿇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지만 서양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 목을 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을 치라고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 서양에서 목을 칠 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완전한 굴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라이언트 서독수상이 1970년 12월 7일 비가 내리는 그때, 요 우산 들고 있는 거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그때 무릎을 꿇고 그동안 독일 국민들이 폴란드 국민에게 행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너무 때는 늦었지만 현직 수상인 제가 와서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독일 국민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던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하나의 행동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잔잔한 감동으로, 진정성으로 바로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때부터 폴란드와 독일이 경제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벤치마킹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냉전 시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역감정. 그것이 결국 신라와 백제의 지역감정이잖아요. 영원함의 지역감정. 그러면 보수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지도자가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광주를 갑니다.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광주 시민에게 5.18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 광주 국민, 전라도 도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빌리 브란트 수상의 벤치마킹이에요. 보실래요? 똑같죠? 자세가 같습니다. 손 모은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지역 감정을 녹이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 안는 이러한 사상이 바로 세 글자로 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